그래서 91에 1번 보시면은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거꾸로 됐어요. 왜 거꾸로 됐냐면 계속 기록법으로 하면 매출 수량을 알 수가 있고요. 실지 재고 조사법을 하면은 기말 재고 수량이 정확해요. 왜냐면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게 실제 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창고 가면 몇 개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장부 보면은 몇 개 팔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거기 1번 보시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원가에다가 뭐 한다? 가산한다. 비정상적일 땐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소금을 만기 전에 금융기간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어음할인하고 매각거래면 매출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손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여기 가서 쳐요. 제가 종류 모르면 여기 가서 치라 그랬잖아요. 컨트롤 F 매출채권 무슨 손실? 처분손실. 쳤더니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산 수정 분계. 요건 어렵습니다. 3번은. 매출 채권 잔액 550이래요. 그러면 550만원에 몇 프로죠? 2%예요. 몇 프로예요? 2%.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11만원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얼마 있대요? 3만원.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8만원. 요게 대손 삼각비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아껴 써라 아껴 써라 하는 게 이거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게 줄어야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5만원에 대하여 기말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하는데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수금이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러면 이거 분개하면 일단 차변에 가수금 되거든요. 차변에 가수금 얼마요? 5만원. 대변에 뭔지는 몰라요. 이것만 봐갖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수금은 부채예요. 그러면 부채 뭐죠? 감소. 부채가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냐면 부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줄어들면은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8만 원 손실이고 5만 원은 뭐예요? 이익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만 원만큼 뭐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 보게 되면 이익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문제 푸실 때 글씨하고 숫자 나오면 대부분 다 분계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분계 문제. 그래서 꼭 뭐를 해보셔야 돼요? 분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그냥 열심히 컨트롤 F로 치세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 그 눈으로 풀지 마시고 손으로 푸세요. 꼭. 얘는 부채고 나머지는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디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미지급 배당금. 네? 아, 신호 체크. 맞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무슨 증권이요?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지분증권에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그 다음 무슨 증권이요? 만기 보유증권. 이거 정답 4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무 때 많이 배울 건데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 주십시오. 뭐 쓰시냐면은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채무증권은 사채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는 비용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해라? 더해라. 참고하시고. 근데 거기는 비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이거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은 초기에 크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크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도 계상됩니다. 우리 감가상각 결산 넣을 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500번 대하고 몇 번 대요? 800번 대. 그래서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일반적으로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그 다음에 7번 앞에 잠시만 봐주십시오.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뭐가 있었었죠? 손익계산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총액주의라 그랬어요. 무슨 주의요? 총액주의. 근데 자본만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다 총액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총액주의.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상계하시면 안 돼요. 상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자본만.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거기 1번 보시면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적 몇 번 있었죠. 나머지 적어드리면은 총액주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무슨 법이요? 배열법.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수익은 맞구나. 실현주의. 수익.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 상계처리.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사채. 그래서 사채에 나오시면 일단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사채 발행. 그래서 사채 발행은 무슨 이자율 기준이라 그랬죠? 액면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그 다음에 사채 뭐 한다 그랬어요? 상각한다 그랬죠. 무슨 법이요? 유효 이자율법. 그래서 이자율이 크면 무슨 발행이요?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돈 빌리는 거 맞고요.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아까 적은 거 있었죠? 네, 그것도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 쓴다 그랬죠, 삼각할 때. 네. 아, 여기 잘못 썼구나. 웬 또 똑같은 걸 두 번 썼네.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예요? 증가. 죄송합니다. 위아래 똑같은 걸 써놨네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거 저는 국어시험이라 그래요. 왜 국어시험이냐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죠? 맞죠?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크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이거 국어시험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크다, 작다? 작단 얘기예요. 왜냐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액면 이자율은 크다, 작다? 작다. 작으면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근데 거기 무슨 발행이라고 써놨죠? 할증 발행.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왜냐면 말장난 문제라.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는 뭐냐면 외운 거에서 나온 건 다 맞춰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한 15개 중에서 한 7, 8개 맞추거든요. 외운 거 다 맞추면. 그러면 나머지 한두 개는 찍어서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넘겨야 돼요? 10개. 왜냐면 풀어서 10개 넘기기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다 기억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메모런가. 무슨 원가요? 메모런가.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현재 거라고요? 옛날 거라고요? 옛날 거.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0만 원에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죠? 150이죠.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은 얼마에 했어요? 300.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 떨어졌죠? 150. 그래서 얼마예요? 150. 근데 거기 보시면 동기계를 팔면 1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을 추가해서 팔면은 130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요 150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메모런가 나오면 과거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100만 원에 파는 거는 미래 거잖아요. 맞죠?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20만 원을 추가해서 지출하는 것도 그것도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뭐냐면 제가 제공품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뭐라고 쓰죠? 제조원가 명세서. T자 외울 때. 제품이라고 하면 뭐라고 썼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제품 들어가는 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11번은 아직 우리 연습한 적 없어요. 이건 세무 때 따로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슨 배부법이래요? 단계배부법. 그래서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뭐해라? 정해라.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요거는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뭐 먼저 배부하래요? A 먼저 배부하래요. 뭐 먼저요? A. 그래서 거기 보시면 A가 현재 30만 원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요? 3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A 옆에 보시면 40%, 20%, 40% 보이세요? 총 합치면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그래서 100분의 40.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12만 원 나와요. 요게 어디가 있냐? B. 그 다음에 30만 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근데 요거는 우리 아직 연습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6만 원, 요게 X. 그 다음에 30만 원 곱하기 100분의 4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12만 원 나와요. 요게 Y.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A 나눴으니까 B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B는 현재 얼마 있냐면 40만 원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원래 20%, 30%, 40%인데 두 번째 배부할 때는 보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단계인데 요건 추후에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20이 없으면 30하고 50이죠. 30하고 50 합치면 80분의 30 돼요. 그래서 15만원 요게 X. 그 다음에 40만원 곱하기 80분의 50. 요거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은 25만원 나와요. 요게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무슨 액이요? 총액인데 잠시만요. 뭐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40만원에 80 8, 5, 40 25 아 맞다 잘못 계산했구나. 이런 급하게 하다가 여기 좀 전에 A에서 얼마 받았죠? 12만원 받았죠. 요거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곱하기 80분의 30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회계 때에는 빼먹었었어요. 일부러. 52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19만 5천원. 요게 X. 그 다음에 52만원 곱하기 80분의 50. 요거는 회계 때 나왔을 때는 맞추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닌지라. 그래서 52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해서 32만 5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12만원에 32만 5천원 더하면 44만 5천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인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요거는 추후에 제가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원가 행태에는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움직인다, 변동비. 일정하다,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3번은 면세인데요. 앞에 보십시오. 요건 잘 나와요. 면세. 면세 나오면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주로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면세가 되려면 계산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1번이죠. 택시. 택시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잘 안 타게 되죠. 그래서 택시는 면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우리 역외군송업이라고 있어요. 역외군송업에서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요건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은 2번인데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 및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게 신고 및 납부를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래서 설명은 한 2번 정도 드리긴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나올 때마다 똑같이 정리는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거죠. 요것도 세무에 좀 잘 나오는 게 나온 문제긴 합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증여. 그래서 거기 밑에 폐업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하고 몇 번,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증여.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이론은 절대 좋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현재는 5개예요. 몇 개요? 5개. 그래서 내가 이론 5개 이상 맞추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시험. 앞에 보세요. 1번. 거래처 등록. 뭐 요거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가셔서 2020. 그 다음에 주, 유미, 상사. 그 다음에 매출. 609-85-18769 대표자 이름 김유미.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가전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275.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조심하세요? 오타. 오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복리후생비의 판. 판의 뜻은 8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F 복리 후생비인데 몇이 나올 때까지 엔터 치세요? 8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8이 나오신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체조교 몇 번이래요? 현금조교 몇 번이래요? 일단 9번. 그래서 9번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은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그 다음에 대체조교 가셔서 3번에다가 휴게실 음료 구입 무슨 인출이요? 보통 인출.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뭐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에 어디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기초 원재료는 여기 가면 있어요. 원가 명세서에 어디 가면 있었죠?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었죠. 재료비. 여기 기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고치면 안 돼요. 이거 한번 회의크 쓴 건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해 연도의 기초 원재료. 이건 이 문제가 아니고 요 문제예요. 왜냐면 당해 연도의 기초는요, 전년도에 뭐예요? 기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이거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부터입니다. 어디부터요? 기말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가셔서 먼저 해줘야 될 게 원재료를 얼마로 고쳐요? 500으로 고쳐요. 지금까지 이렇게 딱 2번 나왔어요. 요거랑 한 번 더 있어요. 과거에. 500 고치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가셔서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500으로 바뀌었나?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 그랬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얼마냐면 3억.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손익 계산서 가셔서 여기 제품 매출 원가 가서 여기를 얼마로 고쳐요? 3억.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몇 억이요? 1억.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 가서 여기를 얼마로 고쳐요? 1억.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적어요. 얼마예요? 1억 2,3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가면 되죠. 재무상태표 가셔서 여기에 있는 1억 2,400을 얼마로 고쳐요? 1억 2,300.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근데 아마 이거 고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가 명세서에서 요거 고치신 분들 기초. 그러면 마지막에 대차 차익이 뜨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일단 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무슨 전표예요? 일반 전표. 그래서 7월 4일 보시면 차변에 우리가 어음 줬었죠. 근데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예금이에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당좌예금 얼마예요? 1,300. 그 다음에 어음 때문에 돈 나갔죠.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지급어음 얼마요? 1,300. 무슨 전자? 성남전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8월 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단기 시세 차익. 우리 단기로 갖고 있는 증권 뭐였죠? 단기 매매 증권이었죠. 그리고 이거 맞추시려면 이게 기억나야 돼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900건대 수수료 비용. 이거 기억 안 나면 이 문제는 틀립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주를 얼마에 사셨대요? 90만원.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죠? 93만원. 몇 번대라고요? 9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요? 3만원. 됐습니까? 그래서 수수료 치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몇으로 시작하는 거 선택하셔야 돼요. 9.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8월 13일 이거 잘 나옵니다. 외화 문제. 그래서 외화 나오면 항상 저는 두 가지밖에 안 써드려요. 외환차익하고 외환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환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뭐라고요? 결산할 때. 요거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8월 3일은 $10,000 곱하기 1,1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1,1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8월 13일은 $10,000 곱하기 1,05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50만원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1,100을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더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라고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통장으로 1,050이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받기로 했었던 건 얼마였어요? 1,100이었죠? ABC. 그래서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덜 받았다. 외환, 차손 얼마요? 50. 아까 거하고 비슷한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는 가장 최근에 걸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거에서 많진 않은데 한두 개 정도 비슷하게 됩니다. 시험을.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예요.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그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에요. 만주에 1,000원이면 1,000만원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1,000만원. 근데 1,5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만원.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12만원 빼고 받았대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488만원 나와요. 그래서 통장으로 얼마 들어온 거예요? 1,488만원. 그러면 답은 못 맞췄어도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1,000만원짜리죠. 맞죠? 근데 얼마 받았죠? 1,488만원. 그러면 이익 났죠? 488만원. 근데 거기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할인